자, 그 다음 2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위에 있는, 문항번호 옆에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이 글에, 이게 주제라고 공식 해설지에 있는 거 내가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지난 시간으로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 공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해설지에 있는 거 갖다 붙여 놓게 한 거고, 나는 글 읽기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공식 해설지 봐도 니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 그 이유는 내가 저번 시간, 지난 시간에서 다 얘기했다. 아시겠죠? 그 되지도 않는 직독직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1대1 대응하는 그 되지도 않는, 그런 교수법 때문에 그런 거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자, 이 단어를, 이 ow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면 이런 뜻이 있고, 여기까지는 애들이 뜻을 잘 아는데, 요 뜻을 잘 몰라. 그지? 그래서도 이 공식 해설지에도 보면 자체적인 소리를 갖는다 그랬는데, 이거 오역이라고, 오역. 이게 오역된 거라고. 어? 아시겠죠?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의 뜻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체만의 소리를 갖는다 보다 독특한으로 읽을 때 더 잘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기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돼. 방은 자체적인 소리를 갖는데 해도 되지만 룸에는 룸만의 독특한 소리가 있다 그랬을 때 훨씬 잘 읽히잖아. 이해됐죠? 있다. 왜냐하면 자, impose A on B죠. 부여하다. 왜냐하면 룸은 자기가 가진 이런 독특한 속성을 오디오 시그널에 부여하기 때문인데 이 오디오 시그널은 자 컨테인은 단어장 보면은 최소 한 두 개, 세 가지 뜻이 있죠. 쉽게 말하면 다이어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뜻을 외우라 그랬어요. 강하게 붙잡다야, 강하게 붙잡다. 완전히 붙잡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어,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는 뭐 담다 이렇게 했지만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했죠. 룸 안에서 완전히 붙잡히는 그 오디오 시그널이 이게 이제 후치수식 어구가 되죠. 여기에 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디오 시그널이 이걸 바꿔 쓰게 한 건데 내가 사후 해설이니까 미리 얘기를 해준다. 그냥 오디오 시그널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사운드를 바꿔 쓴 말입니다. 밑에 읽어봐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 내가 또 가르쳐줬고 자 그래서 1번 문장을 2번 문장에서 it으로 앞문장 전체를 받아가지고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꽤 놀랍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겠죠. 비슷한 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다. 이 글에 타픽과 키워드가 나왔죠. 룸은 룸만의 독특한 소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 문장은 다 그 키워드와 타픽 중심으로 단어와 표현을 또는 전체 문장을 이해해야 술술 읽힌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두 문장 간의 논리를 따지면서 여기 이제 뭐가 생략됐느냐 이제 갑자기 구체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가 이제 빠져 있겠죠. 일반적으로 sound such as music coming from headphones 자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는 들어보면 어디서나 똑같다 이 말이겠죠. 이해했죠? 이거를 똑같이 들린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뭐 그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는 옷은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이해하라고 애들한테 늘 가르치니까 들어보면 동일하다 어디서든지 이 말이겠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으면 너 피곤하게 들린다 그러잖아 보통 애들이 너 피곤하게 들린다 벌써 좀 언어 장애자 비슷한 느낌이 들지 너 피곤하게 들린다는 좀 이런 말 평소에 안 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피곤한 것 같다 이 말이겠죠. 아시겠죠? You sound tired.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피곤한 것 같다 이 말이라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원래 영어 이형식 배울 때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 matter what acoustical environments we are in. 자, 문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문제가 안 된다. 뭐가? 어떤 음향 환경에 우리가 있든지 이 말이겠죠. 그걸 이제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향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것도 봐라. 헤드폰은 똑같이 들린다. 이렇게 하면 미친 거란 말이야. 이거 문맥 고려도 없이 개소리잖아. 이 헤드폰은 똑같이 들린다.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밑에 비슷한 게 또 나온다. 이게 이런 게 비슷한 게 오역된 게 어디 갔노? 일단 내가 보여줄게. 헤드폰은 똑같이 들린다가 아니고 미친 거죠. 헤드폰은 똑같이 들린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세상에. 이거 도른 거라고. 이게 오역된 거라고. 즉 여기서 말하는 the headphones 이거는 2번 문장이 이거라고. 이거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 해야지. 나오는 음악 소리 해야지. 이래야 헤드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들어보면 동일하다. 이래야 말이 되지. 이 같은 말이라고. 이해했죠? 영어에서는 앞에 이렇게 한번 나온 표현들은 한번 다시 쓸 때 바꿔 쓰기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확 줄여 써버린다고 다 빼고. 이해했지? 이것도 이제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내가 또 가르쳐 줬고. 자, 5번 문장 이것도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되잖아. 재생신호 경부. 여기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K 직독직해 하면 이는 재생신호 경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면 니들 하는 말로 붕 뜬다 그러잖아. 튕긴다 그러잖아. 왜 그럴까? 문맥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읽은 거야. 문맥의 중심은 타픽과 키워드, 주제라고. 이게 주제가 나왔잖아, 이게. 이걸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번역해 놓은 거 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 같은 말이라고, 이게. 1번 문장에. 무슨 말인지 됐지? 이해했죠? 이 뭔 말이냐? 재생신호 경로 일부가 아니도 도른 거죠.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문맥 고려 없이 하면.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버식 그 역접이 아니고 대조죠. 대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커밍을 썼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해버렸죠. 빼버렸죠. 하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will sound 들어보면 다를 것이다. 이때 every는 뭐뭐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음향 환경 음향 환경마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가 빠져 있고 뭐 사실상 해도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뭐 이게 후치수식이고 이렇게 되는데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매번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올려놓은 거야. 그 강의는 그 어디에도 없어. 전혀 강사들도 단 한 명도 설명을 못하는 걸 내가 다른 그 동영상 강의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꼭 들으라고. 관계 대명사 그거 들어보면은 감동을 엄청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저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뭐 번역이라고 해도 좋고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익숙하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그건 잘못된 학습법이니까 모든 문장을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나면 후치수식을 하면 안 된다고. 여기도 줄줄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르쳐 줘야 될 것은 자, 여기 동사가 있는데 이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물이나 어떤 개념 따위가 왔을 때 이걸 기초문법책에 보면 무생물 주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영어하고 우리말은 표현 방식이 얘들아 다르기 때문에 못하죠. 표현 방식이지.
특히 사물주어로 쓰여 있을 때는 맨날 막 은는이가 붙이는 거 그런 글읽기 연습을 탈피를 하고 부사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은는이가 탈피해야 돼. 부사적이란 게 뭐냐? 부사란 게 주로 시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거를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그가 학교를 중단하게 했다. 이거는 은근히가 붙여서 이제 K 직독직히 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렇게 후자로 내가 방금 번역을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또 그걸 이렇게 영어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무생물 주어로 했었을 때. 근데 요거는 좀 고급이긴 하죠. 한국 사람은 무생물 주어 또는 개념 주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글쓰기나 말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 어쨌거나 말하거나 글을 못 쓰더라도 수능에서 말하기나 지금 글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건 뭐 테스트 할 수도 않는 거고 독해하고 듣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글 쓰라는 건 안 나오니까 영작 시험은. 근데 읽을 때라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그의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자 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학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 관계대명사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강의를 보라 그랬으니까 설명은 패스합니다. 이해 안 되면 이 수업 듣지 마라. 네가 알아서 선택해. 어차피 다른 선생님 수업 들어봐도 뭐 내 수업 말한 거 없다는 건 알 거야. 뭐 이해도 못 하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 수업 들으면.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방에 네가 스피커를 설치하면 여기까지를 모든 방에 설치하면 이걸 if절처럼 읽었고 그곳에서는 이걸 장소로 읽었죠. 어디서에 해당하는 말로. 그곳에서는 그 스피커가 설치된 그 방에서는 cause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사운드인데 네가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이해됐죠? 다를 것이다. 이해했지? 다르게 들릴 것이고 sometimes 때로는 dramatically 엄청 다를 거다. 이해됐죠? 자, 그 이유는 뭐다?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일부다. 여기서는 아까 일부가 아니다 그랬고 일부다 그랬는데 직역하지 말고 주제를 떠올려서 첫 번째 문장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완벽하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also 또한 in the same room 같은 방일지라도 the loudspeaker will sound different. 같은 방일지라도 이때 in도 비록 뭐일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내가 전치사의 뜻은 만들어낸다 그랬다. 이라도 여기서도 봐라. 이거 봐봐라. 스피커가 다르게 들린다. 이것도 미친 거잖아. 이것도 미친 도른 오역이라고. 이것도 오순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갖고, 이 뭔 말이고, 이게. 스피커가 다르게 들린다. 미친 거잖아. 아까도 이거 어디 갔노? 헤드폰은 똑같이 들린다. 스피커가 다르게 들린다. 미친 거라고, 이게. 이거겠죠. 이걸 바꿔 썼겠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같은 방일지라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들어보면 다를 것이다. 다르게 들릴 것이다. it은 스피커를 말하고 이게 수동태를 늘 나는 능동으로 이해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그 방에 다른 위치에 두면 이해됐죠. 그리고 그것
이것도 역시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겠죠. 이것은 다르게 들릴 것이다. As you move around the room. 네가 방 안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때도 이 말이겠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라. 이게 지금 오역이 지금 무려 3개나 나와 있다고. 어디 갔노? 이거 하고 이 부분 어디 가버렸노? 이거 자 미리 연습을 하나 하고 9번 문제를 또 봅시다. 영어라는 언어는 상황어 눈치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이거 봅시다. 한국어에서는 자 문맥어라서 상황어 눈치어 문맥어라서 명사만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표현을 넣어서 읽어야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예문이 있다 쳐봐. expedite는 speed up, 신속히 처리하다. 우리 정부는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취업 허가증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애들이. 그지?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봤을 때도 자동으로 머릿속에 이게 떠오른다, 이게. 발급이란 단어가. 이게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영어는 상황어래니까. 정부가 취업 허가증 발급을 서두를 것이다를 한국 학생들이나 강사들은 전부 이걸 넣어야 돼. 여기 직성이 풀린단 말이야. The issue of를 넣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왜? 틀에 맞춰서만 쓰고 말하려고 하니까. 뭐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 하지만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더 영어다운 문장이다 이 말이야. 고급 문장이라고. 불필요한 말 이걸 생략해도 된다고. 우리 정부가 당연히 취업 허가증을 서두르는데 뭐를 서두르겠니? 당연히 발급을 서둘러야 되겠지. 이래야 말이 되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진정한 표현 중심의 영어 학습법이다.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악기를 녹음하다. 이게 뭔 말이고? 야, 악기를 녹음하다 그러면 이게 미친놈이지. 이 언어 장애자지. 악기를 녹음하다. 이 뭔 말이냐고. 도는 거죠.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없는 말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영어는 우리말하고 1대1 대응이 안 된다니까. 이해했죠? 당연히 넣어서 읽어야지. 당연히 넣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타픽하고 키워드를 알고 있잖아 분명히. 만약에 몰랐더라도 넣어서 읽어야 돼. 악기를 녹음하다 이런 말이 어딨냐 세상에. 미친 거죠. 자, 마찬가지로 네가 어떤 악기 하나를 연주해서 거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할 때 the sound you receive at the microphone. 자,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마이크로 수신되는 소리는 요거는 후치수식했죠. will be different. 다를 것이다. 방마다. 그리고 the recorded sound. 그 녹음된 소리는 들어보면 다를 것이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is moved.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 내가 능동으로 이해를 했죠. 인스트루먼트나 마이크로폰을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지? 그래서 이 지문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내가 지금 써놓은 대로 이해를 하니까 이 지문이 쉽잖아. 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직역에는 거 K 직독직해. 더더군다나 우리말 어순도 아니고 우리말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야. 이딴 식으로 하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웬만하면 어순 그대로 가야 되죠. 어순 그대로. 이해했지? 자, 나머지
뭐 설명할 거 없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29번으로 넘어가죠. 자, 29번은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은 뭐 누구나 다 해석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파란색이 없는 것은 뭐 공식 해설지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더 많은 것을 했다. 새로운 어떤 materials or machines 이런 것들을 invent 하는 것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invent 했는데 그건 바로 어떤 새로운 제조 과정을 invent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콜론은 이제 이걸 나타내죠. modern factory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하고 이거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말이 타픽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뭐 이거? 이거는 오타다. 근데 잘못 붙여넣기를 했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연도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이제 가계들 나오고 하니까 구체적 진술로 부연 설명 예시를 보면 되겠죠. 자, 숫자 앞에 쓰인 around는 대략이죠. 이 공식 해설자하고 내가 이거 저기 써놓은 번역이라고 해도 좋고 해설하고 잘 비교를 해보라고. 대략 1850년 이전에 most piano shops, 자, 대부분의 피아노 샵들은 used, 사용한 것이 견습생 제도였는데, 이걸 알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이 견습생 제도가 뭔지 몰랐으면 in which를, 즉 다시 말해서를 읽으란 말이야. 아시겠죠? 관계대명사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올려놓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영어 선생들도 그거 보고 좀 배워야 돼.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제도가 뭐냐? 이 마스터 빌더가 어린 그 직원들에게 트레이드와 관련된 기술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트레이드는 무역이라기보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됐죠? 이 업계와 관련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 같은 말, 이 시스템하고 이거하고 같다 이 말이야. 뭐 견습생 시스템인지 뭔지 이거하고 아시겠죠? 같은 말이다. 그냥 플러스 말이다 이 말이야. 보통은 수년에 걸쳐서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되고, 규모가 좀 더 큰 규모의 샵들은 스페셜리스트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자 여기 잘 봐라, 예를 들어 또 관계대명사 나왔죠. 이걸 어떻게 읽는지 잘 봐. 이 사람들은, 자 여기서 specialized in 하고 made는 같은 자리 같은 의미다. 이것도 대한민국 최초로 내가 한 수천 번 가르쳐 줬어요. 수천 번. 사전적인 의미는 뭐 전문적으로 하다지만 여기서는 made라고, made. 이 스페셜리스트 중에 이 사람들은 사운드보드를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만들었다. 기타 등등. 자,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의 피아노 제조 업체들조차 그 당시에 no more than은 뭐 기초문법 시간에 여러 번 배워줘 이거라고. 단지 겨우 만들 수 있는 것은 겨우 단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야. 5개에서 10대 정도의 피아노. 이게 됐죠. per year, per worker.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as의 뜻은 주절과 이 as절을 의미를 비교하면서 뜻을 만들어내야 돼. as 접속사의 뜻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외우라고 가리키는 영어 선생은 도른놈이다. 도른놈. 아시겠죠? as는 거의 모든 접속사의 뜻이 다 있다고. 뜻을 만들어내야 돼. 아시겠지? 이렇게밖에 못했대. 왜냐하면 심지어는 as는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아. 이해됐죠? 거의 다 순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pianos were still made essentially one at a time. 이해됐죠? 이것도 피아노는 여전히 essentially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대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나와. 여기서 이렇게 직역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그지? 이해했죠? 산업혁명이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 그랬으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그냥 직역해가지고 진정한 피아노 공장의 발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이게 빠져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발생해서 이게 빠져 있다고. 이게 빠져 있단 말이야. 기가 막히지. 그래서 여기서도 추로도 진정한 해도 되겠지만은 요게 좀 더 적절하겠죠. 본격적인 피아노 공장의 성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일어났고 다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lead to 결과로서 가져오다. 이러한 공장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져온 것은 효율성과 품질. 여기서 피아노의 효율성과 품질을 넣어서 읽으면 독해를 잘하는 거겠죠. 이해했지? 형상이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관계 부사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봐라. 이거 iron casting facility 뭐 이거를 자체철 주조 시설 해도 되겠지만 이 관계 부사도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 말이야. 물론 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 시설에서 해도 되고 즉 다시 말해서 해도 되고 왜? 말만 되면 되니까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해했지? 예를 들어 자 여러 공장들 중에 하나 그 당시에 그 자체에 어떤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설이 뭐냐 하면 이 공장이 메탈 플레이트를 만드는 과정, 만드는 어떤 시설, 과정해도 되고 시설해도 되고 말만 되면 되니까 말하는데 이것은 이 메탈 플레이트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베스트였다. 이게 문법적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이것도 내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베스트였다 그럴 때 뭐 지금 피아노 만드는 얘기니까 피아노 만드는 회사 얘기했으니까 피아노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게 최고였다 이렇게 된다고. 필요하면 없는 말도 집어넣어서 읽어라. 아시겠죠? 자, 이거는 너무 쉬워서 7분 걸렸네. 이걸로 마치도록 합니다. 혹시 다른 영어 선생님들 막 설명하듯이 쌤은 왜 막 문장 구조 분석을 안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이 부분 빠졌네. 이거 볼까? 이런 거, 뭐 관계 부사,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뭐 관계 대명사는 뭐 불완전하고 완전하고 그게 미친 헛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수업은 다른 쌤 수업 들어. 나는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번역도 못하고 해설도 못하는 거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오역되어 있는 거 바로 잡아 주는 거고. 이것도 내가 우리말로 옮겨놓은 거 보세요. 일어났는데 이것을 주도한 것은 이렇게 읽으란 말이야. 이해했죠? 뭐에 의해서 주도된다. 헛소리 그만하고. 그 언어 장애자라 그랬다. 언어 장애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